여러분,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우자분과 진심이 담긴 말을 한마디라도 나누셨습니까? 밥상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잠자리에서 진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를요.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 심장과 뇌를 더 직접적으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건강 추적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65세 이상 부부 가운데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5년 이내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47%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정서적 단절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서로 마음이 멀어진 부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혼자인 것과 다름없는 상태. 여러분은 이것이 어쩌다 찾아오는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위기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뇌와 심장, 면역 체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긴급 상황이니까 비상 난방 장치를 틀어서 집을 데웁니다. 그런데 이 비상장치는 오래 쓰면 집 안의 배관이 부식됩니다. 코르티솔이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면역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이 언제 만성적으로 높아질까요? 바로 지속적인 외로움과 정서적 긴장 상태에서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홀로 사는 분보다 같은 집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서로 냉랭하게 지내는 부부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으면 차라리 스스로 적응합니다. 그런데 손닿을 거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 따뜻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몸은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밤에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까? 혈압이 오락가락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끼십니까?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시계입니다.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마감 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캡이 닳으면 신발끈이 풀리고 쓸 수 없게 됩니다. 텔로미어가 바로 그 캡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데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만성 스트레스, 즉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입니다. 한 대학 병원 연구팀이 참여한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가 낮은 노년층은 유대가 높은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2배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세포가 2배 빠른 속도로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면역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자연살에 세포라고 부르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역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비정상적으로 변한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경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순찰을 돌며 위험한 것들을 잡아내는 경비대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경비대의 활동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따뜻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평균 37% 높게 나타났습니다. 37%라는 것은 면역치료제의 효과를 논하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면역 강화가 여러분의 일상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조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서적 단절은 코르티솔을 높이고 텔로미어를 단축시키고 면역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면과 뇌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요즘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까?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묵직하고 개운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이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처음엔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가려면 부교감 신경이 켜져야 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정서적 긴장 상태, 즉 배우자와의 냉랭함이나 쌓아둔 서운함이 있을 때 교감신경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켜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인데 엔진이 꺼지지 않고 계속 공회전하는 상태입니다. 연료는 계속 타고 엔진은 계속 뜨겁고 정작 차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몸이 밤새 공회전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진짜 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 문제가 왜 뇌 건강과 직결될까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때 제거되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치매의 핵심 원인 물질입니다. 뇌 속에 찌꺼기처럼 쌓여서 신경세포를 죽이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부엌 싱크대 배수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뇌의 노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청소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면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기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단절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뇌의 청소 기능을 막고, 그것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경도인지 장애로 진행될 위험이 28%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는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는 어떨까요? 배우자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진짜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두엽, 측두엽, 편도체, 해마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어떤 두뇌 훈련 프로그램보다 복잡하고 효과적인 인지 자극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올해 71이신 한 어르신은 남편분이 퇴직하시면서 두 분의 관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직장에서 바쁘게 사시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기분이었고 남편분은 집에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점점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두 분이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누는 말은 밥 먹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잠이었습니다. 자다가 새벽 2, 3시면 꼭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분께 처음으로 시도해 보시길 권유드린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분이 일어나셨을 때 오늘 날씨가 어떤지 기분은 어떠신지 딱 2마디만 먼저 건네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남편분이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커피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의 수면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몸의 과학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통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관절이나 근육이 아픈데 정작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요. 이것도 비슷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통증 신호가 올라가는 경로를 조절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닫아주는, 즉 통증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 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 접촉입니다. 배우자가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쓸어줄 때 발생하는 신경 자극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실제로 차단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 진통제가 여러분 배우자의 손끝에 있습니다. 물론 심한 통증이나 질환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의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자, 지금까지 코르티솔과 세포 노화, 면역, 수면과 뇌 건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시토신과 정서적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시토신을 사랑 호르몬이라고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 가지 역할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혈관 내피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풀리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한병원 심혈관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 정도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14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이것은 혈압약 한 종류를 추가했을 때 기대하는 강화 효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둘째, 옥시토신은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혈당 관리로 걱정하시는 분들, 이 부분 특히 잘 들어주십시오. 정서적 유대와 혈당 조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셋째, 만성 염증을 억제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옥시토신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환경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의 수치가 낮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부관계는 혈압약과 혈당약과 소염제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런 약은 처방전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럼 이 옥시토신은 어떻게 나올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웃을 때, 따뜻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분비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장 건강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과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가 장과 뇌의 연결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십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뇌와 직접 소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과 뇌 사이에 전화선이 깔려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장에서 좋은 소식이 올라가면 뇌가 편안해지고 나쁜 소식이 올라가면 뇌가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유익한 균이 줄고 해로운 균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는 유익균이 유지됩니다. 배우자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장 환경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 중에 즐겁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웃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크게 웃으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 안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웃음이 혈압을 내려준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혈관 반응입니다. 게다가 웃음은 훈련됩니다. 웃긴 프로그램을 함께 보거나 젊었을 때 웃겼던 일을 함께 꺼내보는 것. 이런 활동들이 웃음을 되살립니다. 함께 배를 잡고 웃는 그 시간이 어떤 비싼 치료보다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시작해 가정을 일으키셨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생존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세포 수준의 노화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배우자와의 따뜻한 유대입니다.
오래 쓰지 않은 근육은 굳지만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반드시 풀립니다. 감정 표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사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조용한 동거와 따뜻한 공조는 다릅니다. 서로의 감정 상태에 무관심한 것, 그 사람이 힘든지 아닌지 모르는 것, 이것이 정서적 단절입니다.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옆방에 사람이 있어도 뇌가 고독을 느끼면 생물학적 반응이 그대로 시작됩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다정한 척하는 게 어색하다고요? 어색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색함을 이유로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신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완전히 잊지 않더라도 지금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원망이 가장 크게 손상시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혈관이고 면역 체계입니다. 상처가 너무 깊은 분들은 지역보건소나 복지관의 무료 부부 상담을 이용해 보십시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코르티솔은 파괴하고 옥시토신은 회복합니다. 따뜻한 부부관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심 하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가볍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어깨든 손등이든 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해요. 이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시오. 전체 행동이 20초입니다. 계란 하나 삶는 시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20초 동안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긍정적인 말이 더해지면 도파민이 함께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침 코르티솔 곡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높여줍니다. 아침 20초가 하루 전체의 호르몬 패턴을 결정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딱 10분만 마주 앉아 주십시오. 오늘 어떠셨어요? 이 한마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을 때의 자세입니다.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바로 내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랬군요. 고생하셨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뇌에서는 보상 회로가 켜지고 뇌세포 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0분입니다. 저녁 뉴스보다 짧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감사 표현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고맙다는 말이 어색하다고요? 어색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걷는 아이가 비틀거리다가 나중에는 뛰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든든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의 뇌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보상 회로가 켜집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고 이성적인 전두엽이 멈춥니다. 이때 나오는 말은 거의 다 후회하게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 자리를 15분만 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왜 맨날 그래요? 대신 제가 많이 서운했어요. 하고 말해 보십시오. 주어를 상대에서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 대화가 달라집니다. 12주 실천한 부부들의 관계 만족도가 58%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1 이상이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한 번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5번은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의 비율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5번째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를 함께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자율신경계가 동기화됩니다. 한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5이신 어르신은 은퇴 후 아내분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함께 한 바퀴만 돌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거의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두 분은 화요일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71%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힘들 때 그냥 곁에서 손을 잡아 주십시오.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해결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배우자가 매일 찾아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눈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32% 낮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치유를 돕습니다. 7번째 방법입니다. 따뜻한 일상의 언어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이런 말을 정기적으로 듣는 노년층은 인지기능 평가에서 평균 24%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우울증 발병률은 39% 낮았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실제로 뇌세포를 지킵니다. 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7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침 20초 신체 접촉과 따뜻한 인사. 둘째, 저녁 10분 마주 앉아 들어주기. 셋째, 하루 한 번 감사 표현하기. 넷째,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언어를 바꾸기. 다섯째, 일주일에 두세 번 함께 걷기. 여섯째, 힘들 때 그냥 곁에 있어주기. 일곱째, 따뜻한 일상의 말 한마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 하나만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두 번째를 더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좋은 파트너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비행기, 산소 마스크처럼 내 것부터 착용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드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즐기십시오. 그래야 배우자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이 따뜻함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의식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싶다. 함께 아직 못 가본 곳에 가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일본의 장수 연구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많은 장수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1938년에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추적 연구의 결론을 아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콜레스테롤도 유전자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밀한 인간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60대의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80대의 모든 건강지표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수십 년 데이터가 증명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온 배우자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직 함께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지금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생각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오늘 통화를 못 하셨다면 영상이 끝나고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오늘 어떠셨어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생활 습관 변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 축복을 오늘부터 충분히 따뜻하게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